스토리텔링으로 절대 주식 사는 게 아니거든요. 냉정해야죠. 다른 사람들이 전부 이쪽이 좋다고 할 때 이쪽을 보면 그쪽에 좋은 주식도 많죠. 네, 정치적인 이슈로 떨어질 때는 저는 대부분 바이타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도 골고루 발달해야 될 기업이, 그리고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우리 한국 증시 이게 좀 단기 투자를 통한 그 매매를 통한 시세 차익, 그러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이슈가 되고 수급이 몰릴 만한 그런 종목들에 이제 또 쏠림 현상에 가게 되고.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 로봇주, 근데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쨌든 큰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빅 트렌드를 봐야 되지 않냐. 그러면 그 트렌드로는 지금 성장 산업, 앞으로의 성장 산업인 이 로봇 관련해서 혹은 AI 관련해서 이런 것들에 투자를 해야 되지 않냐. 그런 차원에서 그 AI 반도체 부분도 지금 5배, 6배 올랐지만 지금이라도 사야 되지 않냐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아니, 근데 가장 근본적인 거는요, 가격의 문제죠. 가격의 문제잖아요. 아무리 좋아도 가격이 비싸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과정이 대부분 생략돼 있죠. 시가총액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 많죠. 그렇죠. 보통 주당 가격을 맞아요. 시가총액 보면 야, 이거 말도 안 돼. 이게 50조라고? 1년에 버는 거 1억도 안 되는데 막 몇십조 되는 주식이 있잖아요. 스토리텔링으로 절대 주식 사는 게 아니거든요. 냉정해야죠. 오케이, 이게 AI가 굉장히 좋다 그러더라. 그러면 그런데 어떻게 되는 거야? 옛날에 그런 거 많았죠. 그냥 그 트렌드라고 그래서 바이오라는 이름만 되면 무조건 올라가잖아요. 근데 그 회사가 정말 바이오로 돈 버는 회사가 아닌데. 그래서 이름만 슬쩍 바꾸고. 그렇죠. 또 하나는 이제 이런 거죠. 외국에서 투자 받았다. 그러면 또 올라가고. 그런 이제 보통 테마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이 속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정말로 이 회사에 관심을 가지고 이 회사가 뭘로 돈을 버는지, 그 다음에 이 회사가 그동안 매출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이익이 어떻게 됐는지, 그건 너무 어렵지 않잖아요. 근데 그거를 생략해요. 급하죠. 빨리 벌어야 돼.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면 그러다가 사기를 당하게 돼요. 근데 내가 전문가다. 이거 내가 하라는 대로 하면 돈 번다. 그런 일 없거든요. 근데 소위 리딩방들. 그럼요. 근데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뭐냐면 한국은 이게 수출 주도형 경제다 보니까 세계 경제에 연동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이클.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 반복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식도 나쁠 때 사서 좋았을 때 팔고, 다시 나쁠 때 사서 좋았을 때 팔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게 이제 가장 빠지기 쉬운 오류죠. 그거를 아는 사람이 이 세상에 한 명도 없거든요. 주가보다 산업, 그러니까 산업도 마찬가지예요. 반도체 예를 들어 볼게요. 반도체 사이클을 맞춘 사람이 있어요. 대부분 뒷북을 치죠. 나빠졌을 때 설명하죠. 왜 나쁜 이유를. 근데 그 전에 절대로 사이클 나쁘다고 얘기하는 사람 없거든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팬데믹 맞추지 못한 것처럼 그런 게 소위 마켓 타이밍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론적으로 그럴듯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론적으로도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아라. 무릎이 어딘지 어떻게 모르는데요. 우리는 그런데 오류를 범할 수가 있죠.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꾸준히, 그러니까 분할 매수? 분할 매수라기보다 적립식 그렇죠. 매수가 특히 저는 우리 좋은 제도가 있잖아요. 일단 주식에 투자할 때 제일 먼저 이용해야 될 계좌는 퇴직연금이다. 퇴직연금은 전부 원금 보장량에 있고 주식 투자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퇴직연금은 정말 양질의 자금이거든요. 국가적으로도 퇴직연금의 주식 비중을 늘리도록 국가 정책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 연금저축펀드가 있잖아요. 거기도 엄청나게 세금 혜택이 있잖아요. 근데 그 계좌를 먼저 이용해라. 그리고 주식 비중을 늘려라. 그 다음에 이제 더 여유가 있었을 때 개별 주식을 하면 되는데, 그 순서가 대부분 먼저 개별 주식. 왜냐면 빨리 부자가 되고 싶어요. 세금 혜택 필요 없어. 그냥 그거 한 번 상한가 맞으면 그렇죠. 한 번 상한가면 30%인데, 근데 하한가도 칠 수 있다는 생각은 안 하는 거죠. 지금 그렇다면 우리 소위 지금 괜찮은 주식이라고 생각하시는 한국에서
밸류가 어느 정도 되면 아 이건 정말 싸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주식 가격을 알 수가 없는 거는 미래의 그 회사의 캐시플로우거든요. 정말 이 회사가 앞으로 돈을 벌 것 같으냐. 근데 이제 과거 5년을 봤을 때 이 회사가 꾸준히 돈을 벌 것 같은데 주가는 50% 마이너스면 물론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지만 나는 그 회사를 살 때 굉장히 안심하죠. 회사는 변한 게 없어요. 근데 시장이 변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 회사는 변한 게 없는데 시장이 변했을 때 주가가 마이너스 50%라 그러면 나는 그 주식을 살 때 특히 그 주식을 살 때 사람들이 별로 관심을 안 갖는다 이 회사에. 네. 그때가 싸다. 아 그럼요. 소위 소외주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오히려 거기서 답을 찾을 수 있다. 당연하죠. 근데 좀 더 매크로하게 얘기하면 진짜 돈 번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IMF 때 주식 산 사람들이죠. 언제부터? IMF 때 주식. IMF 그렇죠. 때? 예. 네, 미국 위기 때 주식 산 사람들이죠. 결국은 반복하게 돼 있어요. 한국도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들이 전부 이쪽이 좋다고 할 때 이쪽을 보면 이쪽에 좋은 주식들이 많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위기 때 사야 되는 주식 이야기 하다 보면은 그래도 그때 성장주를 사야 된다. 그래야 다시 이렇게 좀 위기에서 벗어났을 때 가장 빠르게 치고 올라가는 게 성장주 아니냐. 이런 얘기. 그러니까 성장주는 또 대신 돈을 잘 못 벌기도 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저기 그 성장주도 갖고 있고 밸류주 스탁도 갖고 있는 섞어서? 거죠. 아, 그럼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급한 사람들은 그냥 한두 종목에 그냥 올빵하자 굉장히 위험하죠. 알겠습니다. 지금 그 소위 미국채 금리 지금 이제 4.6%뭐 이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뭐 왔다 갔다 하는데 보통 이 정도 되면은 주식보다 채권을 하는 게 훨씬 낫다. 그래서 주식시장이 더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채권에서 안정적으로 원금 보장되면서 이자 받는 게 낫지 않냐. 이 의견에는 어떻게 동의하세요? 아니 뭐 이제 나이가 딱 틀리겠죠. 만약에 내가 60대다 그러면 그것도 나쁜 방법은 아니지만 내가 20대다 그러면 할 필요 없죠. 시간이 그 변동성을 이길 수 있는 기간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4% 5%의 회사가 빌려서 비즈니스 할 때 그 회사가 4% 5% 벌려고 비즈니스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주식에 투자하는 것이 낫죠. 우리가 사실 주식에 대해서 크게 더 관심을 갖게 된 것, 특히 미국 주식에 여기에는 이제 테슬라 영향이 참 큰데요. 요즘 테슬라에 대해서 뭐 말이 많아요. 그 뭐 3천만 원 반값 전기차 얘기도 나오고 그러면서 또 뭐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뭐 로봇, 뭐 혁신은 다 그쪽에서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무슨 관련된 소프트웨어들, 뭐 도조, 슈퍼컴퓨터 이런 얘기들 나오면서 이렇게 어떤 혁신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 그 성장주의 밸류에이션을 봤을 때는 비싸다라고 하는 의견도 있거든요. 작년인가 뵀을 때 테슬라 좋게 보셨던 걸로 기억이 돼서 지금 시점에서의 테슬라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하네요. 저는 물론 전 재산을 테슬라에 투자할 필요는 없지만 그러니까 결국은 그거거든요. 회사가 가격 컨트롤 할 수가 있냐. 그러니까 가격을 회사가 올리고 내리고 할 수 있는 파워가 있느냐 없느냐거든요. 근데 전 테슬라가 있다고 보거든요. 있다고 본다. 네, 왜냐하면 중요한 거는 가장 싸게 만들거든요. 차를. 네, 그러니까 그 전기 자동차를 가장 싸게 만들기 때문에 그 우위가 물론 이제 다른 이제 전기차 만드는 회사가 이제 많이 나올 텐데. 테슬라보다 더 싸게 만들 수 있다 그러면 좀 달라지겠지만 현재로서는 테슬라보다 싸게 만들기 힘들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에 제가 그래서 드렸던 질문이 현대차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때는 이제 자산운용의 대표셨으니까 이제 공식적으로 말씀 못 하시지만 개인적으로 말씀 나누면은 테슬라를 이길 수 있을까라는 퀘션을 가지셨던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가치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현대차 지금 쭉 빠져가지고 지금 싸거든요. 밸류에이션이. 올해 3분기, 4분기 실적도 괜찮을 것 같고.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이런 것과 비교했을 때 투자와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좀 궁금하긴 해요. 저도 이제 안 가본 길이니까 알 수가 없죠. 근데
다행히도 현대차는 그래도 다른 그 토요타나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전기차에 투자를 많이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토요타 같은 경우는 지금도 그 너무 그 차가 잘 팔리니까 그 전기차로 전환하는 거에 대한 그 좀 미련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좀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 누구나 아는 거잖아요. 전기차로 바뀔 수밖에 없다는 걸 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관점에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테슬라가 전기 자동차 테슬라를 이길 수 있을 만큼 내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매니팩처링이죠. 그게 결국 관건인데 쉽지 않을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뭐 현대차를 비롯한 그런 다른 일반적인 그 내연기관 자동차 회사들의 변신을 통한 그렇죠. 혁신 아무리 해도 그렇죠. 되겠느냐? 아니 근데 이제 그 일론 머스크도 그랬잖아요. 현대자동차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얘기한 것 중에 현대자동차가 아직 그 전기 자동차 기술이 굉장히 축적되고 있다는 거를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다른 토요타에 비해서 훨씬 더 그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근데 그걸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투자 포인트가 앞으로 바뀌게 되는 그 트렌드에 그렇죠. 얼만큼 준비가 되고 맞습니다. 있고 예. 또 얼만큼 성과를 거두고 있느냐 네. 이걸 보면서 그렇죠. 판단해야겠죠. 한 가지 분명한 거는 전기차가 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유럽에서 이제 내연기관은 못 팔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 미국도 그런 트렌드로 가고 있고, 그러니까 그거는 부인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약간 요새 속도 조절이 나오면서 지금 관련된 회사들의 주가가 좀 많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뭐 저 뭐죠? 파나소닉에서도 배터리 그 생산 물량 그 캐파를 뭐 다운 시킨다든가, 그러니까 잘 안 팔린다라는. 네.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그게 뭐 1, 2년 딜레이가 될 수 있겠지만 결국은 트렌드는 바뀔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미국의 자동차 회사가 그 테슬라의 그 충전 시스템을 쓰겠다고 그러잖아요. 네. 저는 그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거는 이제 테슬라에게 상당히 유리한 거죠. 무지하게 유리하죠. 왜냐하면 단순히 그 이미 굴복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기존의 업체들은 점점 테슬라하고 경쟁하기가 어려워진다는. 저는 그렇게 봐요. 그 다음에 테슬라가 하는 거는 무서운 거는 전기 자동차 만드는 회사가 직접 자기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것보다 테슬라부터 사는 게 더 쌀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애플 그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지금 새로 오퍼레이팅 시스템 만드는 거는 거의 이제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식으로 될까? 그런 게 이제 그런 것 때문에 테슬라 주식이 아직도 그걸 유지하지 않나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각도에서 테슬라와 경쟁을 하고 있는 기업들은 결국 네. 어떻게 테슬라를 극복하거나 대항할 만한 준비를 하고 있는지, 성과를 내는지. 그렇죠. 근데 이제 미래는 모르니까 실제로 뭐 더 그런 기술력이 나올 수도 있는 거지만 그러니까 그렇게 주식 투자가 재미난 거죠. 그런 이제 트렌드를 봐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날까 미래에 대한 예측이거든요. 네. 이번에 그 이스라엘 전쟁, 중동 전쟁이 또 발발이 됐잖아요. 하마스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또 지속되는 과정 속에서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사실 좀 매크로 지표를 불안하게 보고 여기에서 다시 인플레이션이 불거진다든가 그러면서 또 어려운 시장 상황이 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은 적극적으로 투자하기 힘들어라고 생각하는 분들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켓 타임이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내려갈 거라고. 그것 때문에 내려간다. 불안감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또 그게 바잉 타임이죠. 싸지면 사면 된다. 정치적인 이슈로 떨어질 때는 저는 대부분 바잉 타임이에요. 그렇군요. 정치적인 이슈. 네. 지금 그 혹시 이 뭐라 그럴까요? 이 테슬라 좀 전에 말씀 나눴지만 전기차라는 어떤 이제 빅 트렌드가 있고 혹시 그 외에 생각하시는 앞으로의 그 주목하시는 어떤 트렌드, 어떤 변화 이런 게 좀 있으실까요? 아우, 굉장히 저는 빨리 변할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AI라는 거, 그죠? AI. 그다음에 헬스케어 쪽도 엄청나게 변할 거고, 그러니까 뭐 옛날에는 사이클이 10년이라 그러면 지금은 한 1년, 2년 이게 저는 엄청난 그 변화가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 직업도 없어지는 직업이 많을 거고, 그죠? 그러게요. 네. 그 뭐 할리우드에서 작가들이 파업했다고
그때 그렇죠. 그랬죠. 그리고 그 넷플릭스 때문에 지금 얼마나 많은 변화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결국 기업이 창의적 기업이 세상을 바꾸는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또 말씀하셨지만 이 AI라든가 말씀하신 이런 빅 트렌드를 가려면은 이 기업들의 주가가 너무 비싸단 말이에요. 가고는 싶은데 참여는 하고 싶은데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실제로 그 AI가 뭐냐 굉장히 브로드하잖아요. 네. 근데 그냥 AI라는 이름만 들어가면 막 사는 건 위험하죠.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버블이죠. 근데 진정으로 그 AI가 어떤 실제로 그거를 구현하기 위해서 많은 주변에 그게 있잖아요. 반도체도 들어가겠고요. 소프트웨어 들어가겠고, 실제로 하드웨어 만드는 데도 있을 거고, 너무나 다양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트렌드가 있기 때문에 그냥 AI 이름 들어갔다고 사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전기차인데, 그러면 그 2차 전지를 살 거냐, 아니면 그 테슬라 같은 완성차의 업체를 살 거냐, 그것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 어느 게 좋을까? 저는 한 가지, 이제 앞으로 그 회사가 잘 되려고 그러면 그런 하드웨어 쪽도 중요하지만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네. 투자가. 그죠. 공장을 네, 캐피탈 인텐시브. 그거는 이제 좀 쉽지 않을 거라고 봐요. 네. 그러니까 그 소프트웨어라든가 특허라든가 아니면 그런 설계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잘 되지 않을까 좀 싶어요. 소프트한 기업들. 네, 왜냐하면 돈 버는 거 다시 다 재투자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장, 이 화학 쪽, 철강 쪽 보면은 돈 수익은 좋은데 몇 년 지나선 다시 또 그렇죠. 노후 시설 교체라든가 그렇죠. 증설하고 막 이러다 그렇죠. 근데 보면 거기에 대한 위험은 새로운 기술이 나타났을 때 그다 그 휴지가 되거든요. 고정 투자가 크지 않은 기업들. 그렇죠. 이것도 하나의 기준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기술력이 있거나 특허가 많거나 아니면 그다음에 가격 경쟁력이 있는지, 가격을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는지. 가격을 컨트롤하지 못하면 계속 그 밴드한테 끌려다니잖아요. 그런 그렇죠. 기업은 쉽지가 않죠. 알겠습니다. 지금 그런 차원으로 좀 그 우리 앞으로의 성장주들을 바라보자. 네. 그리고 거기에서 실제로 그 AI면 AI 가지고 돈을 버는 기업들 이런 그렇죠. 것들을 찾아내면 되겠군요. 그렇죠. 그리고 너무 재밌죠. 그래서 기업 하나하나를 보고 투자해라. 어떤 트렌드를 보고 투자하지 말고요. 그 다음에 AI가 아니더라도 성장 기업이 아닌데 너무 싼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좋은 기업과 나쁜 기업이 아니고요. 싼 기업과 비싼 기업이 나눠져요. 미래는 굉장히 밝은데 너무 비싸요. 그리고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될지. 근데 과거에 내가 너무 사고 싶었는데 그 미처 사지 못한 주식들이 있는데 보니까 5분의 1 가격이에요. 많이 빠져서. 5분의 1 가격인데 회사 돈 버는 거랑 비슷해요. 음. 캐시카우가 있는 회사들이죠. 근데 예전에 그 자산운용 대표하실 때도 그 제가 펀드, 저도 그때 이제 펀드를 가입해서 이렇게 보니까 있으니까 그 바이오 헬스 펀드도 있으셨잖아요. 글로벌. 네네. 근데 이게 약간 좀 애매하더라고요. 왜냐면 우리가 바이오 헬스 같은 경우는 지금 돈을 못 버는 기업들이 많잖아요, 주로. 근데 어떤 기준으로 그런 기업들을 선택하셨을까? 돈을 못 버는 회사는 별로 없었어요. 실제로 돈을 버는? 네, 근데 이제 그때 우리 헬스케어 펀드 했을 때 우리는 그런 빅바이오, 아주 그냥 그 엄청난 제약회사가 아니고, 그러니까 헬스케어의 분야는 굉장히 넓어요. 병원도 그거고요. 그 다음에 기술, 그 다음에 그 기계, 그 다음에 그 시스템, 그런 회사들에 투자했었어요. 그러니까 헬스케어 그 범주에 들어가지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빅파마, 신약 개발이라든가 이런 게 아니라. 예, 그게 아니라 실제로 테크놀로지라든가 아니면 그런 어떤 그 병원과의 그 이니피션트, 그러니까 병원이 굉장히 특히 일본 우리가 투자한 회사 중에 하나는 일본의 그 의사와 환자들의 그 예약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옛날 아날로그였는데 그거를 디지털로 해서 굉장히 효과적으로 했다든가 이제 그런 기업에 투자했죠.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그 우리가 소위 바이오 하면 떠오르는 그냥 뭐 신약 개발 뭐 아니면 뭐 이런 그러니까 그 상당한 돈이 들어가는 그리고 미래가 불분명한 이런 쪽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렇죠. 그들을 오히려 지원하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돈이 벌리는 기업. 그렇죠. 근데 그런 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도
골고루 발달해야 돼 기업이. 그리고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고 우리 퇴직연금으로 투자돼야 되고. 그러게요. 네. 정말 오랫동안 그 뭐죠? 퇴직연금하고 그다음에 그 연금저축. 연금저축 네. 이걸 강조하셨는데 이게 안 해본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좀 이게 그러니까 귀찮음에서 시작된 낯설음에서 시작된 뭔가 이게 그 벽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액션이 중요하죠. 행동하는 아, 거. 그럼요. 10년 지난 다음에 그때 할 걸 그렇게 하는 것보다 대신에 이제 남이 하는 걸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나만의 그 투자 철학을 하는 게 중요하죠. 결국 그 투자 철학이라는 것은 그 사람마다 좀 다르겠지만 어떻게 봐야 될까요? 굉장히 커먼 센스예요. 아, 보통 다 비슷하다. 상식이에요. 근데 그거를 욕심이라는 거 빨리 부자가 되고 싶기 때문에 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주식에 투자한다는 건 기업에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업을 투자할 때 이 기업이 돈을 버는지 안 버는지 그거 들여다보지도 않고 투자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를 안 보고 투자해요. 그리고 차트만 보고 투자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좋대 그러니까 막 따라가고. 근데 그건 투자가 아니라 투기죠. 그러니까 매매를 통해 벌려는 거. 그렇죠. 그 주식 가격을 맞추는 걸 투자라고 생각하잖아요. 시간에 투자한다는 거를 잊지 말아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또 이렇게 조니 대표님 모시고 또 오랜만에 또 단타의 때를 벗으니까 네, 또 시원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길게 투자하는 사람은 주가가 폭락할 때 오히려 기분이 좋을 때가 있죠. 계속 왜냐면 내가 지금 파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살 수 있는 네, 기회라고 네, 생각한다면 그렇죠. 예. 그리고 어차피 다시 올라갈 거라는 네, 믿음이니까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한테 주식을 가르쳐 주는 게 중요하다고 그러는 거죠. 그 아이는 투자 기간이 그러니까. 50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제가 이렇게 보는 몇몇 주변의 그 부모들도 자기는 단타를 하면서 자식은 장기 투자로 제대로 금융 교육을 받기를 원하긴 하더라고요. 그럼요. 네, 그것이 결국 다들 알긴 아는데 참 행동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위의 영향이죠. 그러니까 노력을 해야 되죠. 이렇게 주식 그렇게 보지 마라. 그리고 뉴스에서 좀 멀어져라. 그리고 꾸준하게 해라. 꾸준하게. 네, 그게 제일 좋은 방법. 꾸준하게 살아. 네, 꾸준하게 살죠.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존니의 투자학교 대표로 지금 새로운 인생을 열고 계시는 우리 존니 대표님 모시고 네, 이 주식 투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인사이트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8.15 모니터 가족 여러분, 임수열입니다. 이번에 하나증권과 8.15 모니터기 함께 특별한 이벤트를 진행하는데요. 8.15 모니터 가족분들이 하나증권 신규 계좌를 개설하시면 특별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혜택은요, 국내 주식을 살 수 있는 3만 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혜택은 하나증권과 함께하는 8.15 머니쇼 초청 받으실 수 있는 초청권입니다. 8.15 머니쇼는 특별한 강사진들에 의해 진행되는 프리미엄 세미나로 매회 500분을 초대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 외에도 소수점 주식 혜택을 드릴 거고요. 하나증권 계좌를 처음 만드는 분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십니다. 이제 혜택 받는 방법 알려드리죠. 영상 하단부 더보기란에 기재된 링크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더보기란 링크를 통해서 계좌를 개설해야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증권과 8.15 머니톡이 함께 주식으로 하나 되다. 8.15 모니터 가족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